부동산 공부가 당연히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가 부동산 박사 딸 거 아니잖아요. 저도 다 알지 않아요. 재개발로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재밌겠네요. 마님들 안녕하세요. 만분들 사이에서 경단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오늘은 좀 더 색다른 단어인 경준녀라는 단어로 책을 내신 임선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투자자이자 다양한 경험으로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경준녀 썸머 임선영입니다. 제 워킹맘으로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책, 지금 나는 퇴사가 두렵지 않은 경준녀입니다 저자로 지금 부동산 투자부터 블로그 운영까지 유익한 내용을 많이 들려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작가님 현재 어떻게 보면 워킹맘에서 작가까지 되셨잖아요. 그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현재 둘째 아이 출산한 지 딱 1년 됐어요. 그래서 육아 휴직 중이고 다다음 주에 복직입니다. 축하드려야 하나요? 저는 지금 국내 대표 화장품 회사에서 13년째 스킨케어, 메이크업, 다양한 제품들을 기획하고 또 개발하고 브랜딩하는 일을 하고. 그럼 마케터로서도 어느 정도 네, 13년째 지금 마케팅 일을 하고 있죠. 네. 책을 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육아직을 되게 알차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특별한 고민이 없이 회사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현실 타격,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왔어요. 네. 첫째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집주인이 전셋집을 나가라 달라고 한겨울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돌도 안 되는 아기띠 메고 남편하고 이렇게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3년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 있네요. 이렇게 인터뷰하러 와 있네요. 경준녀라는 단어를 만드셨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아이는 어리고 내가 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한밤중에 잠에서 깨서 녹색 창에다가 경단녀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게 된 거예요. 검색해서 나온 뜻이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일이 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경단녀라는 말 자체가 주는 위압감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받지도 않아야 될 스트레스를 미리 받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엄마들한테 이렇게 벌써부터 부정적인 단어로 스트레스를 줄까? 그러면 희망적인 말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준녀라는 반대말을 만들어 보자. 경준녀의 정확한 뜻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경력 준비, 경력 단절, 경력 준비로 하지만 사실 숨은 뜻은 경험이라고 제가 풀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으로 준비된 미래를 만들자. 왜냐하면 경력은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커리어만 포함이 되지만 경험은 사실 내가 해왔던 수많은 헛발질들. 저 옛날에 살사도 쳤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춤췄던 경험, 바디 프로필도 찍으시고 네,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경험들이 나중에 맞아요. 어떻게 가다 보면 다 점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자기가 또 만들어갈 관심사로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준녀라는 말을 만들고 다른 엄마들한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시도해보고 시작해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따로 네. 모임을 하신 거세요? 그때 조료 냈을 때 어떤 다른 분의 플랫폼에서 스터디를 리딩할 길잡이를 선발한다는 글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제가 공부한 거를 기록하려고 잊어버릴까봐 글들을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는데 엄마들이 댓글 달기 시작했던 거죠. 저도 지금 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전부터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워킹맘들. 근데 그 조련에 있을 때 그 글을 딱 보고 제 마음을 울린 거죠. 해봐야겠다. 그게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엄마들의 부동산 초보 스터디 맘캠 VC라는 프로그램이 됐고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돕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해달라 해서 지금 3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기를. 집에 계신 분들이 진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치. 가까운 곳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아휴직 중에 뭐 작가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복직 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가실 생각인지. 다 걱정을 해요. 제가 복직하고 제가 사라질까봐. 네. 왜냐면 이제 더 바빠질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저는 워킹맘이었고 다 계속 일하면서 했던 거다. 제가 없어질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복직하시고 나시면 또 새로운 게 보이지 않으실까. 네. 그 전에 이 시야가 이렇게 닫혔을 때보다 네, 맞아요. 더 넓게 보일 수 그러실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부동산 투자가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쉽지는 않은데 지금 작가님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블로그에 글을 썼었거든요.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썼었어요. 엄마들이 부동산 공부를 제가 진짜 꼭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남편한테 많이 이제 맡기죠. 잘 모르겠어. 남편이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저희 이번에 맘캠브이 3기에 한 분이 남편분이 다 혼자 알아서 했었고 본인은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집을 팔고 이사를 갔는데 팔자마자 그 집이 엄청 오르면서 남편분이 막 자괴감에 빠지셔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대요. 근데 아내분, 저희 스터디원이죠. 아내분이 너무 마음이 예쁘신 게 저 같으면 화날 수 있을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나라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남편이 집을 판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스터디에 오셨어요. 출퇴근해가면서 아이 키우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숙제 열심히 하고, 예전엔 남편이 무슨 말 하면 하나도 못 알아먹은 거예요. 뭐 전매 제한, 뭐 정책. 근데 지금은 대화가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분이 저한테 들은 거를 가지고 남편을 모시고 인장을 가서 막 설명을 해주니까 남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운전대를 남편한테 맡기지 마시고 꼭 같이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부부의 자산이고 우리 가족의 자산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시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실질적인 방법?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잡았어요. 하나는 자금력, 두 번째는 판단력, 세 번째는 실행력. 자금력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 총알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산, 부채,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도 싹 다 정리를 해서 중복되어 있는 거 다 해지하고 현금화할 거 현금화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전체 돈을 정리를 했어요. 판단력은 내가 여길 사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기준점을 갖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판단력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을 임장을 많이 가려서 많이 갔는데 가는 소장님마다 다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 여길 가면 여기 사랑에 빠지고 저길 가면 저기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만의 기준을 잡자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프로 수강러라는 말 요즘에 유행하죠. 사지를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6개월 이렇게 하면 7개월 이렇게 딱 일정을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둘 다 맞벌이니까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서울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찾으면서, 그리고 엄마들에게 꼭 강추하는 방법은 돈에 맞춰서 싼 데 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이 왜 살고 싶은지를 보면 본인이 높아지고 입지 분석 공부가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내가 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 동네에 입성한다. 이런 동기부여가 뿜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것 같아요. 실행은 그러면은 사실 완벽하게 준비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늘 불안해요. 근데 1번, 2번이 전제가 돼야 돼요. 1번 자금력 확인, 2번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임장을 다니면서 판단할 수 있는 눈. 이렇게 두 가지가 됐어도 주저합니다. 저도 주저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 없이 계약금을 쏘셔야 돼요.
실행. 네. 투자 공부하시면서 블로그를 좀 하셨잖아요. 블로그를 활용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정말로 제가 공부한 거를 기록하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면 임장을 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한 걸 기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하네? 도움이 된다. 그 지역은 그렇군요. 신기한 거예요. 그걸 전 저희 멤버들한테 똑같이 경험해주고 싶어서 무조건 블로그를 열게 하고 블로그에 숙제 내셔서 저한테 검사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로그를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오, 진짜 경력 준비를 제대로 시켜주고 계신 거네요. 지금 실제로 책도 내셔가지고 그 노하우가 이 책 안에 담겨 있죠. 네, 저 책 나는 퇴사가 두렵지 않은 경준녀입니다. 네, 블링블링. 네. 책을 보면 그 틈새 시간 그리고 몰입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간 관리 노하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흐지부지 날리고 있는 시간은 없는지, 그게 틈새 시간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이를테면 출퇴근하는 시간, 그냥 핸드폰 이렇게 쇼핑 몇 개 하다 보면 끝나잖아요. 그 시간, 저는 설거지하는 시간, 청소기 돌리는 시간, 이 시간 동안 저는 인풋하는 활동들을 보통 해요. 유튜브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제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설거지하면은 손은 움직일 뿐 저의 모든 정신은 이제 거기 가는 거죠. 그리고 전화 임장, 손품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못 가니까 부동산 소장님하고 수다 떠는 거예요. 몰입 시간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웃풋을 해야 성장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블로그에 글을 쓰던, 사람들한테 말을 하던, 내 경험을 나누던 그 아웃풋 하는 시간을 저는 몰입 시간에 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경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 주변에 많이 얘기하세요. 저의 경험은 다 별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모두가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자기만의 반짝이는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를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경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